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론을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이 또 안전관리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험에 뭐 이런 게 별로 다루질 않다가 보니까 뭐 어떤 얘기인가 또 어디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가 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방향은 지난번 10월 11일 날 시행됐던 6개 시도의 방제 안전직 시험에서 방향은 이렇게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나왔던 틀을 어떻게 나왔나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실 저하고 공부하실 안전관리론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안전관리론 그래놓고요. 그런데 이 안전관리론은 뭐 저 나름대로 총론과 강론으로 한번 구분해 봤어요. 그런데 그걸 얘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10월 달에 시험 보신 분들이 갸우뚱했을 겁니다. 왜 갸우뚱했냐면요. 기존에 우리 학원은 이제 지금서부터 들어가지만요. 기존에 일부 학원에서 또 일부 교재에서 나왔던 거하고 좀 다른 쪽으로 시험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땠냐면요. 우리가 여기 이제 2014년 뭐 지금 11월이지만요. 10월 11일 날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시험 출제 범위가 어떻다 하면서 출제 범위에 대해서 고시를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는 이렇게 나올 줄까지는 잘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사고 종류를 몇 가지를 나열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시험이 된다 그랬어요. 화재 사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폭발 사고. 사실 화재 사고하고 폭발 사고는 뭐 쉽게 우리끼리 얘기하면요. 소방학개론의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방직이에요. 이제 그리고 요거 말고도 붕괴 사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붕괴 사고. 그런데 붕괴 사고는 어디에서 요거는 소방직 공무원 시험에 소방직 시험에 나오는 그런 얘기였어요. 소방직 시험에 나와 있는 소방학개론. 그거를 이렇게 실제 시험 나왔을 때도 그대로 빼다 박았거든요. 근데 붕괴 요게 사고는 어떠냐면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예시됐는데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출제범위라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런데 요 붕괴 사고는 제가 붕괴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이거는 건설 안전기사라는 그런 국가 자격 시험이 있어요. 산업 안전기사하고 별도거든요. 거기 보면은 건물 붕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물론 건축지 건축학개론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 같은 걸 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 붕괴 관련되는 거는 건축학개론 그쪽에는 안 나오고 건설 안전기사 거기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낸다 그랬었냐면요. 또 요거 말고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뭐 교통사고에 대해서 나온다 그러는데 실제 한 문제 나왔었거든요. 여기서는요. 교통사고도 있고 또 그리고 화생방 사고 그리고 환경오염 사고 이렇게 낸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기 화생방은 화학 그리고 생물학 방사능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제가 뭐 결론으로 얘기 드리면요. 시험에서는 총 20문제인데 여기서 예시한데 여기서 이렇게 6문제가 나왔었고 여기서는 안 나왔었어요. 여기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왔었어요.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해서 둘 생물학 여기 생물학 사고는 안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4문제가 나왔고 환경 오염 사고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합해 보시길 바랍니다. 5개하고 6개 하면요. 그러면은 요 5개하고 6개면은 요게 이렇게 여기 5개하고 11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시한 데서는 11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제 요걸 나온 거를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여기 화재 사고하고 폭발 사고가 요게 있었네. 요게 6개 나왔고 요게 이렇게 나왔고 해서 7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2개인 거 아닙니까? 12개잖아요. 이게 출제범위 고시하는 사람도 사실 보면은 제가 보면은 뭐 그분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맞았냐면요. 이거는 강론인 거 아닙니까? 안전사고의 강론이잖아요. 그런데 총론에서 8개 나왔어요. 실제 시험은 범위 보시는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 시행되면서 출제된 거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출제된 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총론이 8개가 나왔고 강론이 이렇게 12문제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강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총론은 어디서 문제를 냈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 모르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산업안전기사에 보면요. 산업안전기사에 보면은 기사 그 시험 이 교재 내용이 그대로 8개가 나왔어요. 이렇게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딱 이렇게 놔둘지. 또 산업안전기사 교재도 보면요. 뭐 화재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일부 연금이 있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화재는 여기 거는 안 다르고 소방학교로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아마 시험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안전관리론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총론에 나오는 거는 전부 산업안전에 대한 그런 총론이었었어요. 시험 나온 게. 그런데 산업안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사고 나는 거 뭐 이거 예방하고 뭐 안전계획 수립하고 뭐 이런 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방지 안전 직렬로 어떤 임용이 돼서 근무하시게 되면요. 공장에 있는 안전사고만 담당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뭐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거 뭐 그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공장은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관련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겪었던 세월호 같은 거 뭐 그것도 일종 안전관리 대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각종 뭐 테러 같은 것도 뭐 될 수가 있고 뭐 폭력행위 같은 거 뭐 그거 안전사고라든지 또 무슨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뭐 이런 거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야는 학자들의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시험을 낼래도 낼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없으니까 뭐 새롭게 이론을 출제위원이 만들어서 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여기 산업안전기사에서 나와 있는 그 총론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요. 하여튼 산업안전기사에서 그동안 시험이 여러 번 나왔고 또 외국에 있는 이론을 그대로 베낀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뭐 최근 앞으로도 한 2, 3년간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갑자기 지금 우리가 안전관리 관련해서 국내에서 학자들이 막 공부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우리한테 맞게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답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여러분도 염두에 두세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요. 총론 8문제. 그거는 산업안전기사에 나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기사 책도 아마 보시면요. 뭐 굉장히 두꺼울 겁니다. 막 1000페이지 넘어가요. 문제가 있으면. 근데 그걸 다 공부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어떤 필요한 거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는 뭐 저한테 맡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수험생이 그 1000페이지 넘는 책 해가지고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총론에서 8개고 강론은 다시 얘기되면요. 소방직 그 시험에 나와 있는 거 7개 그대로 빼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양이 많아요. 이거 다 공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단은 저한테 맡기셔야 돼요. 뭐 이게 제 업무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제가 끌어나가는 대로 따라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다시 또 얘기 드리면요. 여기 안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방지 안전 직렬에서 이것도 관련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해양이 오염됐다든지. 그런데 이거 안 나왔다고 해서 공부 안 했다가는 잘못하면 뭐 뒷덜미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범위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화생방은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이거 관련되는 자료나 그런 거는 책자는 별로 없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뭐 화학 물질이 누출됐을 때 뭐 어떡하냐 뭐 그런 얘기 나왔었고, 그리고 방사능 관련되는 거는 뭐 일부만 얘기되면요. 우리가 자연 환경 속에서도 일부 방사능에 조금씩 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한계치 같은 그런 걸 막 물어보는 게 나왔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3가지 출판사에서 책이 있었는데 전부 다 비껴 나갔었어요. 여기서는요. 다 비껴 나갔었거든요. 물론 여기는 일정 부분 뭐 이렇게 맞췄고, 그리고 여기서는 잘 못 맞췄었어요. 와서 시험 자체가. 그래서 뭐 결국 결론은 이 얘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단하기는 힘들어요. 소방직 책 사가지고 다 끼워 맞추지 않을 거 아닙니까? 산업안전기사 책 사서 끼워 맞추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은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 개요는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드린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어떤 걸 하려고 그러냐면요. 제가 총론에서 8개 나왔다 그랬잖아요. 총론의 한 3분의, 여기 한 2분의 1 정도는 오늘 하려고요. 2분의 1 내지 3분의 1을. 그런데 총론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산업안전기사에 뭐가 요 시험에 뭐도 나오냐면요. 산업안전보건법도 여기가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에요. 포함이 돼 있는데 이 총론에 여기 한 문제도 들어갔다고 보세요. 한 문제도 여기 끼워가지고 그냥 이론적인 거 7가지 법령 하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산업안전은 관련성이 있지만 보건은 우리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들 일반적인 건강 체크해주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일정 부분 뭐 제가 다음 주 시간에는요. 그 여기 총론 내용 중에서 일부와 여기 요 법을 조금 요약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전까지는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총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총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 얘기할 때는 총론 강론이라는 얘기를 안 했었고 그냥 시험 범위 여기입니다 하면서 강론만 나열해 놓고 사람 뒤통수 때려 놓은 거 아닙니까? 총론에서 8개를 갖다 빼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모르게 다른 학원들이든지 그 교재가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저도요. 아마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잘 모르고 갔을 텐데 그 아마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이 아마 합격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이제 많이 가져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봅니다. 먼저 안전관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안전관리 이렇게 해놓고 우리 타이틀이 안전관리론인 거 아닙니까? 안전관리 이렇게 해놓고 그래놓고 뭐 정의 관련되는 거, 뭐 의 관련되는 걸 얘기했어요. 안전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놓고 여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인리의 안전론 요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안전을 여러분들 자료에는 안 해놨지만요. 이렇게 한자를 보면은 편안한 안자에다가 또 요런 거를 쓴다는 거 아닙니까? 요런 걸 쓰잖아요. 이제 이 의미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요 위에 갓은 뭐냐면요. 요 집택자의 그 요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냐면요. 집안에 여자가 있는 게 편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가정도 잘 뭐 단둘이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왕이잖아요. 그 왕이 들어가 있는 자, 이건 들립자인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집안에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편안하고 그리고 왕이 지금 들어와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다. 이게 한자는 그런 거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거기 볼게요. 사전적이라는 거 또 일반적 정의는 뭐 가볍게 얘기를 들면요. 사전적 정의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그냥 푸근한 상태, 그거 안전인 거 아닙니까? 또 뭔가 사고 위험 같은 거 어떤 없애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을 해야 되는데 좀 오타가 됐네요. 하인리의 안전론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여기 하인리의 안전론 그랬는데요. 그 미리 좀 얘기 드리면요. 이번에 10월달 시험에 하인리의 이론과 관련되는 게 2문제가 나왔었어요. 2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하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보험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보험 관리 감독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뭔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면서 책도 쓰고 어떤 현대적 의미의 안전 이론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 경제학으로 치면은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안전은 사고 예방이다 이렇게 했죠. 사고 예방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좀 부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하인리가 보험 관리 감독하는 그런 직업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자꾸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보험회사에서는 뭔가 어떤 우연히 발생할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 보험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 발생 확률, 뭐 안전 이런 거 모르면요. 잘못하면 보험회사 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시장을 모르고 했다가 내가 받은 돈보다 보험금을 많이 내주게 되면 회사 망할 거 아닙니까?
또 너무 돈만 많이 걷어들이고 주는 돈 없으면은 보험 가입하겠어요, 누가? 그러다 보니까 하인이는 자꾸 뭐 이런 안전사고, 뭐 사람의 생명, 그리고 뭐 어떤 손해보험 같은 거 이런 보험회사에서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를 연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 하인리가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학문적 이론적 태도가 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안전은 사고를 예방하는 거다. 왜 이렇게, 이거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하인리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세요. 보험회사 측면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데 안전 사고 예방에서, 예방이라는 거는 뭔가 일어날 일을 감소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사고를. 사고 예방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다음에 봅니다. 뭐라고 했죠? 그리고 요게 안전은 사고 예방이라 그랬고, 또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가 사고가 날 때 주변의 환경이 사고를 나오도록 많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 뭐라고 했냐면요. 하인리는 주로 공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왔던 인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여기 기계 요런 게 합쳐져 가지고 사고 예방이 돼야 되는데, 요 환경, 인간 그리고 기계와 관련돼서 컨트롤하는 과학이면서, 그러면서 기술이 바로 사고 예방이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이제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한번 음미를 한번 해보면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한번 봅니다. 안전, 하인리는 보험회사의 간부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 보험료 이렇게 뭐 수입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접근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인리는 그에 져서 안전론에서 안전은 사고 안 일어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 예방은 뭐라 그랬죠?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사고가 나올 만한 환경에 있었고, 또 사람도 사고를 많이 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평소에 뭔가 사람이 침착하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경솔하지 않고 차분하고 매사에 꼼꼼한 사람 사고 잘 안 날 거 아닙니까? 안전사고. 그리고 기계, 공장에서 있으니까 기계 관리를 평소에 잘해놓고 어떤 잘해놨으면 사고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 하나하나씩 컨트롤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 바로 사고 예방이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뭐 이런 말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가 그에 져서 안전론에서 안전은 사고 예방이고, 사고 예방은 어떤 물리적 환경과 인간 그리고 기계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서 막 하인리, 뭐 프랭크 버드, 뭐 벨크 호프 막 이러면서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또 산업 안전 관련해서요. 그 기사 책을 보면요. 외국 학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다 외우려면 머리 뽀개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나중에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똘똘한 사람만 또 제가 추려드릴게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서 그거 다 못 외울 거 아닙니까? 그거 외우는데 한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와, 하인리가 안전관리의 태도다. 그리고 아버지격이다. 그 사람은 안전관리, 안전론에서 안전은 사고 예방이고, 사고 예방은 사고와 관련되는 물리적 주변의 환경, 그리고 인간, 그리고 기계와의 관계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다. 그러다 보니까 하인리가 자꾸 사고 발생을 막는 그런 몇 가지 이론, 또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어떤 중상이냐 경상이냐 몇 프로 이거를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인리가 그거를 과학이고 기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자꾸 제가 신뢰를 들고 또 한 번씩 핏대를 세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왜 그러냐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그냥 밑줄 쳐가면서 하는 것보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뜻이라든지 관련된 거를 머릿속에 한번 새기면서 해야지 그 외워지기도 하고 또 이해도 아마 빠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가볍게 보세요. 그리고 안전관리, 그리고 뭐 방제 또 안전관리 뭐 이렇게 했잖아요. 방제 안전관리. 그리고 그다음에 재난관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재난관리. 그런데 이것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봅니다. 범위가 가장 큰 게 안전관리 제일 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제 관리. 이러고 보세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안전 관리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각종 사고로부터 재난이라든지 사고로부터 사람의 어떤 생명, 신체, 뭐 그리고 그 다음에 재산의 안전을 확보, 재산 안전 확보, 이거 하기 위한 게 바로 안전관리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는 방제 안전관리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포괄적이다라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방제 안전관리는 어떤 뭔가 재난을 막고자 하는 안전관리다라고 하면서 약간 조금 이렇게 보세요. 뭐냐면요. 미리 재난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측. 여기는 무조건 포괄적으로 생명, 신체, 재산, 안전을 어떤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렇지만 그 밑에 방제 안전관리는요. 재난을 예측하고 경감 완화시키고자 하는 거. 경감하고 완화시키고자 한다. 좀 여기는 나름대로 구체성을 갖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구체성을 갖고요. 구체성을 갖고 들어가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는 우리가 지금 과목이 재난관리론이잖아요. 과목이 재난관리론이고 그 재난관리는 이렇게 잡아놨어요. 뭐 저도 제 나름대로 뭐 다른 책자라든지 이런 거를 뭐 일종의 수합을 해놓은 건데요. 재난관리는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공공에서 하는 안전관리라고 한번 보세요. 어떤 공무원 입장에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4단계를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바로 재난관리의 4단계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험은 사지선다로 나오지 쓰라는 거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자꾸 얘기를 드리면요. 그러면 뭔가 재난에 대해서 발생의 어떤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예방이다. 예방주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비는 한번 보면 뭐냐면요. 거기 일단 예방하고 대비는 어떤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되는 활동 단계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응하고 복구는 재난 발생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는 뭐냐면요. 대비는 막 교육을 시키고 막 점검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대응은 뭐냐면요. 실제 뭐 일이 났으니까 뭐 그걸 막 어떤 진압을 하고 또 인명을 구조를 하고 그런 활동이다. 복구는 일종의 수습을 하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려보면요. 그렇게 방제 안정직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막 할 분야를 아마 근무하시면 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폭발 화재와 관련되는 거 담당,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교통사고, 또 어떤 경우는 화생방 그러면은 그런 사고 줄이기 위해서 예방 활동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어떤 대비하기 위해서 뭐 교육 점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실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또 어떻게 진압하고 사람 구조하고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런 네 가지를 기획을 하는 게 바로 방제 안전 직렬이라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안전관리 그냥 포괄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어떤 지키기 위한 안전활동. 이거는 근데 그 어떤 재난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있고 경감 완화를 하기 위한 그런 구체성을 갖는 그런 활동. 그리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는 어떻게 어떤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4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방, 대비, 대응, 복구는요. 재난관리 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테러 거기에도 써요. 다른 법령에서도 행정기관이 하는 업무 중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한번 가볍게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드리고 안전관리의 정의를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해서도 해놨잖아요. 2번 사고에 대해서 해놨는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봅니다. 2번에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안 좋은 일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일반적 정의, 그리고 우리가 사고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는 학자가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벨크호프의 말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또 저쪽에 산업안전기사 시험에 보니까 이 사람을 많이 걸고 넘어져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출제원이. 그래서 여기 벨크호프의 정의 그랬는데 벨크호프의 정의가 있었는데 근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요 내용을 보기 전에 제가 사고 일어나는 거 세 가지를 한번 예시를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여기 한번 특히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냥 안 그러고 여러분들이 만약 벨크호프의 정의 그래놓고 뭐 자신의 의지에 반대해서 갑자기 일시적 영구적으로 그 행동을 정지시키려고 일어나는 사건 이해 갑니까? 읽어보시고 이해 가세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세 가지를 들어봅니다. 예시를 세 가지를 들어보고 그런데 이 예시는 굉장히 독창적 예시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고가 공장에서만 사고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도 사고 일어나죠? 군대에서도 사고 일어나잖아요. 안전사고.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도 사고 일어나죠? 또 공장에서도 나고 뭐 여러 군데 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1번은 제가 작년에 겪은 사고예요. 굉장히 경미한 사고예요. 이게 경미한 가정에서 벌어진 안전사고. 2번은 이거는 실제는 어떤 빌딩에서 일어났던 안전사고였었어요. 제가 거기 관리소장을 하고 딱 나왔는데 후임자가 있을 때 터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공장에서도 이거와 유사한 사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세 번은 뭐냐면요. 군에서 제가 이 안전사고 다 난 다음에 요거와 관련되는 어떤 처리와 관련되는 업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얼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 벨크호프가 이런 말을 했냐 요거를 받고 들으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고 외워지기까지 할 겁니다. 굉장히 이게 벨크호프는 뭐 제가 보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는 걸 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걸 보면서 이게 떠오르면서요. 제가 이게 경미한 가정에서 벌어진 거 이게 작년에 우리 집에서 벌어지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엄지발톱이 이렇게 빠지면서 고생을 좀 했던 걸 얘기 들어볼게요. 경미한 사고인데 뭐냐면요. 작년에 이제 봄에 그랬었는데요. 봄에 그때 결혼식을 이제 갈 일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해서 이제 이제 일요일인데 쫙 입고 그리고 이제 구두를 새로 산 게 있어가지고 새 구두를 신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현관에 신발장을 이제 열라고 그러는데 마침 여기 전구가 나간 지 한 며칠 됐는데 한 일주일 됐는데 집사람이 저는 집에서 무슨 여기 전기 기구 만지고 뭐 이런 걸 전부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사람이 다 해요. 그 저는 못질을 하면 못이 안 들어가는데 집사람이 치면 막 콘크리트 못이 막 불이 번쩍번쩍 나서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해놨지 그러면서 좀 어두운 상태에서 싹 위에 거를 여는데 그래도 이렇게 잡다가 보니까 뭐가 쿵 떨어졌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 남자들 부츠 있지. 그때 제 부츠이거든요. 부츠 여기 무릎 위에까지 올라오는 부츠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면서 그때 차라리 내가 무슨 운동하거나 신발을 신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맨발이었는데 딱 떨어지면서 그 굽 있는 데가 엄지발톱에 팍 부닥쳤어요. 한 높이가 이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팠었어요. 막 되게 아프더라고요. 아프지만 막 여기 하고 뭐 이게 약도 좀 바르고 그리고 뭐 결혼식 안 갈 수는 없어가지고 한 10분, 20분 뭐 갈까 말까 그러다 한 30분 고민하다가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그리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날 어떤 정형외과를 가니까 혹시 나는 뭐 뼈 금 갔나 그래서 했더니 이상 없고 그리고 이 떨어지면서 이제 일종의 부종 이렇게 하면서 피가 고여가지고 주사로 피를 이제 빼내고 발톱이 좀 들렸더라고요. 그러더니 빠질 거라 그러더니 얼마 있다 발톱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치료를 하면서 괜찮았는데 이거는 좀 경미한 거 아닙니까? 사고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뭐 나름대로 제가 그래서 오기 전에 한번 써봤거든요. 이걸 이제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여기 벨크호프의 이론하고 대입해 볼게요. 경미한 사고인데 뭐냐면요. 썼거든요. 신발장 구두. 그런데 나중에도 연결되지만요. 제가 만약 어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내가 침착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그 사고 안 났을 거예요. 저는 좀 경솔하고 화를 잘 내거든요. 그래서 일 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신발장 구두가 여기에 낙하해서 물론 제 실수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발톱에 여기 피가 고였었어요. 피가 고이고 나중에 발톱이 빠졌죠. 얼마 있다가요. 뭐 이렇게 된 사고가 있는. 그리고 요거를 얘기 드려볼게요. 요거는 아마 잘못하면 제가 일 당할 뻔했는데 일 안 당했어요. 저는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테헤란로에 있는 어떤 20층짜리 빌딩 관리소장, 또 그리고 반포에 있는 어떤 이렇게 주상복합 관리소장, 뭐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이렇게 안전관리 쪽으로 많이 좀 사고도 좀 당해보고 여러 가지를 좀 겪었거든요. 요거는 어떠냐면요. 여러분 뭐 제가 요거는 주로 아파트에서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아파트에 사시면은 가다가 보면은 전기실이라고 써 있고 뭐 관계자 외에 뭐 출입금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기가 뭐냐면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 빌딩에도 있고 공장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고압으로 전기를 수전을 해요. 수전. 요때 고압은 22,900볼트거든요. 22,900. 이거는 바로 사람 죽는 전기인 거 아닙니까? 이걸 수전을 해서. 그래서 뭐냐면 자체 변압기라는 게 있어요. 변압기 이게 전기실에 있어요. 또 변전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감압이라는 걸 해요. 감압을 해서 감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380 볼트가 필요한데 이거 또는 220 볼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보내줘요. 공장은 이거를 380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 돌리려면은. 또 아파트라든지 빌딩 같은 데 보면요. 승강기는 380으로 공급해야 되고 사무실이나 가정에는 220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전에서 보낸 거를 22,900볼트를 보내는 거를 바로 수용가한테 바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 변압기에 의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변압기가. 그래서 변압기실, 여기 변압기실, 요 바깥으로 철망을 다 쳐놔요. 그리고 문을 만들어놔요. 잠궈 놓거든요, 항상. 누가 왔다가 거기 들어가면 잘못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그 제대로 된 기사라는 거는 전기기사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사인 거 아닙니까? 일반 빌딩이라든지 아파트 같은데 공장에 보면요. 전기기사 자격증 있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주로 전기과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 밑에 기사라고 얘기하지만 자격증 없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마침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변압기에 보면은 절연유라는 기름이 있어요. 절연유라는 기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름이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그 절연유가 여기서 변압기에 있는 절연유가 누출이 됐어요. 조금씩 샜어요.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막 고여 있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떡하냐면요. 내가 막 들어왔으니까 뭐 명칭만 기사지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과장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이거 입회하에 거기 뭐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고 자기가 그냥 들어가서 문 따갖고 들어간 다음에 마포로 밀다가 여기서부터 전기가 통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옆구리로 해서 잠깐 사이에 이쪽으로 나가버렸어요. 다행히. 이 위로 어떻게 됐으면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막 있다가 깨긴 깼어요. 며칠 만에. 시꺼매져가지고. 이거 여기는 한번 봅니다. 여기는 경상이었죠? 여기는 중상인 거 아닙니까? 아마 사망까지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봅니다. 또 군대에 있었던 일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참 이런 얘기는 해도 될라는지 모르지만 저도 28사단 요새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제가 28사단 격리참모부에서 공사계약장교를 했었거든요. 물론 30년 전에. 근데 그때 일을 들어볼게요. 이게 전방에 있는 보병제 28사단인데 이게 어땠냐면요. 1981년도에 물론 저는 82년도에 여기 갔는데요. 8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기 GOP에서 그 GOP를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어땠냐면요. 이 사고는 외부에 안 알려졌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군인들 통제가 다 됐기 때문에요. 그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끝난 다음에 그때 막 밖으로 막 샌 거 아닙니까? 어떠냐면요. 여기가 군사분계선이죠. 분계선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쪽에 북측. 여기가 뭐 대한민국 남측. 그러면 여기 철책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GOP라 그러거든요. 뭐 전진한계선 그리고 요 군사분계선의 남쪽 어떤 철책 바깥으로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GP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꼭 이게 철조망으로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관측하는 초소거든요. 여기 소대병력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기 GP
그 GP 명칭까지 얘기 드리긴 좀 뭐하니까 요 GP가 있는데 요 GP에서 여기 GP에 물이 없거든요. 식수가. 그러니까 요 근처 내에서 어떤 내가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물을 길러다가 식수를 썼어요. 근데 물을 길러러 가야 되는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경계하는 한 두세 명은 경계를 해주고 2명은 물통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인민군이 여기 들어와서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매복으로. 그런데 2등병 한 명, 1등병 한 명, 2놈만 보내놓고 이게 물만 지고 이 사람들은 경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가 인민군한테 어떤 둘 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시끄럽다 그러더라고. 물론 어떤 보도는 다 통제됐지만요. 그래서 그때 결론이 뭐냐면요. 요 GP 안에다가 우물을 파자. 그래서 200m 정도 되는 우물을 팠었어요. 그게 여기 뭐 세 군데 있었나요? 그때 한 2, 3억 정도 되는 공사였어요, 당시에. 그 공사가 사고는 81년도에 생겼지만 공사는 82년도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84년대까지 28사단 경리참모부 공사계약장교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되는 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전방 GP에서 여기서 물을 GOP가 아니고 GP였거든요. GP에서 식수를 갖다가 어떤 기르기 위해서 있다가 매복되어 있는 인민군한테 사격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고잖아요. 이건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읽어보면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벨크호프의 이론과 관련돼서요. 여기 보시면은 벨크호프가 뭐라 그랬죠? 한번 앞에서부터 볼게요. 개인 혹은 집단의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뭐 일을 하고 또 생활하다 보면 시간 흐를 거 아닙니까? 어떤 의도를 펴려고 행동하는 과정. 여기를 봅니다. 어떤 의도를 펴려고 행동하는 과정이 있죠? 제가 이걸 볼게요. 여기서는 뭐냐면요. 여기서는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구두를 꺼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는 기름이 절연유가 흘러가지고 닦으려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뭐냐면요. GP 안에 고참들 먹이려고 물을 길르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죠. 이런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에 반대하게 사고 안 날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의지에 반대하게 갑자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행동을 정지시키려고 일어나는 사건. 한번 봅니다. 내가 신발장에서 구두를 꺼내가지고 결혼식장 갈라 그랬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부추가 떨어져가지고 내 발톱에 떨어져가지고 크게 조금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컸지만요. 조금 다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하려는 행동을 정지시켜 놨잖아요. 한 30분 쉬다 나갔어요. 뭐 약도 바르고. 또 여기 봅니다. 여기도 일시적으로 어떤 닦는 거를 갖다가 중리한 거 아닙니까? 감전돼서. 여기는 영구적으로 끝났잖아요. 죽었으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벨크호프의 사고의 정의라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다시 얘기를 드려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건 누가 얘기했지 그러면은 벨크호프가 이게 자연시 외워질 겁니다. 안 그러면 안 외워져요. 다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저는 다른 사람 학자들도 정의가 있지만 벨크호프의 정의를 읽어보는 순간 야, 이 사람 되게 훌륭하게 말을 만들어 놨다고 느꼈어요. 한번 봅니다. 우리가 개인도 그러고 집단도 그러고 자기의 생활도 있고 내 업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비즈니스도. 근데 내가 그 업무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도치 않게 갑자기 그 행동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정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게 바로 사고인 거 아닙니까? 제가 다른 얘기도 해볼게요. 공장에서 어떤 뭔가 벨트라인에서 생산품을 조립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고 있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 그러면 영구적 또 일시적으로 그 행위를 갖다가 중단시키는 사건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고라고 벨크호프가 정의를 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해결이 다 되시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은 이거 거의 아마 못 외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얘기를 드리고요. 뭐 그런 다음에 뭐 사고의 원인은 뭐 다음 시간에 좀 끊기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거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한번 볼게요. 뭐 이 앞에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안전에 관련해서 이렇게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하인리의 안전론이 많이 대두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인리가 뭐 여러분은 뭐 이렇게 뭐 시험 안 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요. 하인리 관련되는 게 두 문제 나왔었어요, 이번에. 근데 하인리는 지금 안전관리론의 어떤 거장이고 아버지다. 그러면서 안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안전은 사고를 예방하는 거다. 왜? 사고 때문에 피해가 크니까요. 그럼 사고 예방은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봅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지금 어떤 여기 주변의 환경이 사고를 이렇게 여건이 막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 또 기계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를 잘 중앙에서 어떤 누군가가 통제를 해서 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이 바로 이게 사고 예방이다라고 얘기를 그에 져서 안전론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이쪽에 와서 볼게요. 그리고 사고와 관련해서 벨크호프의 사고와 관련되는 이론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기업이 됐던 조직이 됐던 개인이 됐던 생활 과정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업무가 있다. 그런데 그 업무를 하고자 하는데 누가 예기치 않게 그 업무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해서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사건이 사고라고 얘기를 한 건 거 아닙니까? 누가 했냐면 벨크호프.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괜히 쓴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지금 예식장 가려고 그러는데 내 그날에 비즈니스였던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 주의 깊지 않게 해가지고 신발 떨어뜨려가지고 하필 발톱에 맞아가지고 잠깐 내 하던 일을 정지를 당한 거 아닙니까? 또 지금 공장에서 또는 빌딩에서 이렇게 변전실에서 그 절연유라는 게 있는데 그 절연유가 흘렀다. 그러면 나는 전기 관련되는 책임자가 아니라 말단이다. 그러면은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서 왜 고압이 흐르고 거기 주의하라고 막 써 있거든요. 자물쇠가 있는데. 근데 혼자 들어가서 대걸레로 밀다가 감전이 됐다? 그러면 어떤 내가 하는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내가 했던 행동을 중지를 시키는 안 좋은 사건인 거 아닙니까? 그게 사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예 사람이 죽은 건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사고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면요. 경계병 세우고 물드는 놈은 물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총 들고 있으니까 총격전으로 맞서면 될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거였잖아요.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해서 서류 만들고 그러고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감사도 받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GP에 우물 파는 공사도 했었고 또 철책선 현대화 작업도 저는 전투병과는 아니었지만 그 업자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게 바로 다 관련성이 있는 얘기라고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짧지만 여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사고 그 원인과 관련한 얘기 그리고 또 여기 하인리하고 버드의 사고 발생 비율과 관련되는 얘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 들어갈게요.